낡고 작은 어선에 대한 안전검사와 화재 대응 체계가 허술해 어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4.3 희생자 추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LNG 배관 시설을 규제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면서 LNG 공급 사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세계 지질공원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국가 지질 탐방로의 선도 모델로 제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어선 화재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어제 발생했는데요. 이와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낡고 작은 어선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초기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화마가 덮쳐 선원 9명 가운데 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불이 난 뒤 3시간이 지나서야 화재 신고가 이뤄지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조타실에서 불이 시작돼 안에 있던 통신 장비를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타실 위에서 나가지고 옆으로 번져가지고 처음에는 불을 꺼보려고 했는데 선박의 위치와 위급 상황을 알려주는 신호탄이 있지만 급박한 상황에선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입니다. 조명탄이 있더라도 그 사용할 수가 없는 거 뭐 어떻게 해요? 조명탄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지 무슨 사고 어선과 같은 FRP 재질은 화재에 아주 취약하고 소형 어선들은 소화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지금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거 상당히 비싸요, 저게. 화재 안전 점검은 선체가 24m 이상인 대형 어선만 매년 이뤄집니다. 그러나 이처럼 24m 미만의 선박의 경우 선령에 관계없이 5년 안에 2번만 정기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는 모두 25건. 대부분 전기압선이나 누전이 원인입니다. 이에 따라 설령 10년이 넘는 노후 어선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각종 사고에 대비한 신고 체계를 시급히 갖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어선 화재로 실종된 선원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 해경함정 5척과 항공기 2대, 어선 20척을 사고 해역에 보내 실종된 51살 전기철 씨를 찾고 있지만 이틀째 별다른 수확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족과 제주도, 해양경찰 관계자 등은 오늘 오전 제주시 수협에서 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숨진 선원의 장제비와 재난 위로금 등 보상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실종된 선원에 대한 3일간의 집중 수색 이후에도 추가 수색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새벽 1시 반쯤 차귀도 남서쪽 해상에서 조업하던 추자선적 성일호에서 불이 나 선원 6명이 숨지고 전 씨가 실종됐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공포되면서 사상 처음 국가 행사로 치러지는 추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불과 2달여 앞두고 대통령 참석 여부가 제주 민심에 미칠 영향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4.3 유령제에 참석했던 유일한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소속이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3 평화공원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취임 이후에는 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4.3 해결에 물꼬를 텄다고 자부하는 야권은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을 강하게 요구하며 벌써부터 정치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주도민들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최근 선거 때마다 4.3 문제에 발목이 잡혀 공격을 받았던 새누리당은 제주도당과 도지사 예비후보들이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고 중앙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최초의 예의 아니에요. 이번에
지정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 모실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추념일 지정에 반대해온 보수단체들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대통령의 참석에 대비해 추념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일주일가량 남은 지금도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 여부는 현 정부의 4.3에 대한 시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통해 원희룡 예비후보의 4.3 유령제 불참과 법률안 발의 회수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도지사 예비후보들의 비판은 정도를 넘어선 네거티브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이에 대해 원희룡 후보는 당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 입으로 말하라며 도지사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일 뿐 인신공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제주에도 LNG를 공급해 LNG 발전소도 건설하고 도민들에게는 값싼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LNG 배관 시설을 규제하는 조례 개정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LNG 발전소를 건설해 전력 자립도를 높이고 도민들에게 값싼 도시가스를 제공하기 위한 LNG 공급 사업. 2017년 애월항에 LNG 인수기지가 완료되면 제주시 삼양동에 건설할 LNG 발전소와 제주시 서귀포 지역 가정에도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올 상반기에 LNG 공급배관 건설 기본 계획을 세워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LNG 배관 시설을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 도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에선 규제하지 않는 LNG 공급 배관을 도시계획시설로 규제하면 주민 의견 청취와 도의회 동의 등 각종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시관리 계획이 묶여서 배관이 늦게 이제 설치가 되면 당연히 제주 화력발전소 LNG 공급도 당연히 2년 이상 늦춰진다고 봐요. 하지만 일부 도의원과 애월읍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규모가 큰 LNG 공급 배관 시설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도시가스 이제 관을 묻게 되면은 도시계획 시설 안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거를 수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지. 제주도 의회는 27일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LNG 공급 배관 시설을 규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다시 처리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지난해산 감귤로 제주 지역 농가가 벌어들인 조수입이 사상 최대 규모인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산 노지 감귤의 도매시장 평균 가격이 10kg에 14,50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월동과 만감류도 원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여 농가 조수입이 9천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8,011억 원을 1,000억 원 가까이 웃도는 액수입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노지 감귤 55만 4천 톤이 유통됐고 비상품 감귤 178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세계 지질공원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하는 지질 탐방로의 선도 모델로 제주 지질공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빼어난 해안 절경을 자랑하는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 이 마을 주민들은 세계지질공원의 대표 명소인 수월봉을 활용한 트레킹 행사를 열고 직접 해설사로 나서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이 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는 효과까지 얻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해설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해마다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게 가시적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싱싱한 농산물 택배도 주문하고. 이처럼 지질관광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자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로 꼽힙니다.
이 지질 관광은 어떤 지역 밀착형 관광, 생태 관광의 그 모델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새로운 힐링의 상품도 되고요. 도보 여행의 트렌드에 따라서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관광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지질유산과 명소를 연계한 국가 지질 탐방로를 구축할 계획인데 제주의 세계지질공원은 지질 탐방로의 선도 모델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지질 탐방로는 지역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데 국가에서 이제 구상을 하는 과정 중에서 제주도가 먼저 이제 진행을 하셨습니다. 선도 모델로 좀 사용을 하고 또 이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수월봉을 비롯해 성산 일출봉과 삼방산 등에서 다양한 지질 트레일 행사가 열리고 관련 상품이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우도와 비양도, 선을 곶자월이 세계지질공원 대표 명소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당시 유네스코가 권고한 추가 지정 요청에 따라 기존의 한라산과 성산 일출봉 등 대표 명소 9곳에 이어 우도와 비양도, 선을 곶자월 등 3곳을 대표 명소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들 지역의 자연과 관광 자원을 조사해 걸어서 돌아볼 수 있는 지질 트레일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보조금 사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제주도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보조금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도민의 방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공동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대책위에 합류한 농민 36명 가운데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법적 대응 여부와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공무원에게 속아 보조금 사기 피해를 입은 농민은 현재 40여 명, 피해액은 16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논란 끝에 무산된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 사업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 사업과 관련해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김영택 김영편입학원 회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제주도 투자유치 자문관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해 벌인 활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판타스틱 아트시티는 제주시 애월읍 일대에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었지만 논란 끝에 2012년 1월 무산됐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벚꽃이 오늘 개화했다고 제주지방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평년과 비슷하고 서귀포시는 평년보다 8일 늦게 피었고 다음 주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중순까지 제주의 대표적인 벚꽃 군락지인 제주시 전농로와 제주대 입구, 서귀포시 하요리 등 9곳의 벚꽃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새봄을 맞아 다양한 축제가 펼쳐집니다. 오는 28일 서귀포 유채꽃 국제 걷기 대회가 안덕면 산방산 일원에서 사흘 동안 진행되고 다음 달 4일에는 제32회 제주 왕벚꽃 축제가 제주 종합경기장 광장에서 사흘 동안 열립니다. 또 다음 달 11일에는 제6회 우도 소라축제가, 19일에는 가파도 청보리 축제가 개막하는 등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가 도내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노형동 드림타워가 중국 자본에는 이익을 안겨주겠지만 제주도에는 교통 체증과 경관 파괴를 줄 거라며 건축 허가와 관련된 행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